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정퇴직금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실수하면 몇백만 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엉터리 계산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정작 근로자들은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의심 없이 지급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균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퇴직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금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차량유지비, 각종 고정수당, 직책수당부터 시작해서 만근수당, 별의별 수당이 다 있잖아요. 그런 수당들,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상여금, 연차, 미사용수당까지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내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내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총 근속일수에서 나누기 365를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앞에 나왔던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겠죠.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꼭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인데요. 상여금과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전 1년 동안, 즉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성과급을 다 합산한 후에 11분의 3을 곱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꼭 2번 나오기도 하고 혹은 분기별 지급이어서 총 4번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마다 지급 횟수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평균임금은 내가 퇴사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 만약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평균임금이 당연히 대폭 상승할 거고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퇴사 이전 1년간 받은 임금, 그러니까 상여금 총액을 다 더한 다음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들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아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 상여금도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업장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에 많이 누락하는 임금이 바로 연차, 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제 15개부터 최대 25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 이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차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연차를 다시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임금 역시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퇴직하기 전 1년 안에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 총액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재작년 근무 기록에 따라 발생한 연차 휴가 중에 작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데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해에 사용해야 했던 연차휴가 중에 내가 퇴사하게 되면 원래 사용해야 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뭐 입사일, 퇴사일, 기본금, 뭐 기타 각종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뭐 상여금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이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즉,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B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방법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이외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받은 급여 명세서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손해보지 않는 퇴직금 계산하는 팁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임금 누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좀 치사하게 퇴직금 줄이려고 연장근로수당 같은 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현금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입증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금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식대를 우리 회사는 고정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회사에 영수증 제출한 후에 회사가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식비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임금이 아니라 실비 변상적 금품이어서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또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해야 한다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통상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나는 없고 기본 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기억하셔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평균임금이 유리한지 통상임금이 유리한지 꼭 비교해보시고 더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퇴직 전 3개월에 2월달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2월달 2월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분모인 해당 기간의 총 일수가 작으면 평균임금은 올라가겠죠. 실예로 내가 5월 31일에 퇴사하면 3월, 4월, 5월, 3월달은 31일, 4월달은 30일, 5월달은 31일이니까 총 92일로 임금 총액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4월 31일에 퇴사한다라고 하면 직전 3개월은 2월달 28일, 3월달 31일, 4월달 30일이니까 총 89일로 임금 총액을 나누게 되거든요.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이 근로한 대가로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권리잖아요. 하지만 계산법을 잘 모르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 퇴직금 계산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회사를 믿지 못해서 제게 의뢰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의뢰를 좀 하시거든요. 의뢰인분 중에 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에서 준 명세서상 금액이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걸 아시고는 회사에 추가 청구한 근로자분도 계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 직접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